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꺼낼 건데 경력 단절자 이야기입니다. 특히 면접을 앞둔 경력 단절자들.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일단은 어두워지는 구간이 있어요. 뭐냐면 공백기에 뭐 했나요? 내지는 뭐 그거 관련된 엇비슷한 질문. 이것만 얘기해도 표정이 어두워져요. 표정 어두워지면 제가 바로 끊고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왜 컴플렉스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력 단절자라고 할 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 다른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떨어지고 온 경우들이죠. 시험 기간이 긴 경우 더 합니다. 아무래도 수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 마음도 어둡고 표정도 어둡고 몸도 안 좋나 봐요. 좀 대체로 이제 구부정해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얼굴도 좀 거뭇거뭇합니다. 햇볕을 못 봤으면 하얘야 되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특히 걱정스러운 건 표정이 어두워요. 딱 봐도 얘는 뭐 좀 힘든 게 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떨어진 게 죄 지은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공부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지원 분야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아니요. 모든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해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공백기가 생겨요. 공백기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낭비한 시간을 공백기라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공백기라고 할 수는 없죠. 다른 걸 준비했던 거죠. 예전 책 같은 거 보면 고시 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런 책 중에도 보면 고시 준비가 아니라 고시 준비하다 떨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사시 떨어졌는데 뭐 대기업에 이사 임원까지 올라간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이골이 났잖아.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내가 갖추고 있는데 이 시험과 안 맞는 것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맞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소 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노력했던 여러분 자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쌓았던 지식을 정리하세요. 그걸 제시하시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는 다른 직장 다니다가 온 거. 자, 직장 다닐 때 뭐 해요? 일단 그 직장 입사했을 때 직무 교육 받죠. 일하면서 교육 받죠. 월급 받기는 했지만 배운 게 있잖아.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갖춰온 거예요. 최근 들어서 입사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 다니다가 온 사람들 과거에는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하고 지원했을 거라 함부로 다른 데 안 옮길 거다 해서 요즘 중고 신인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됐죠. 물론 다른 직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기업에 관심 가지고 노력했던 그걸 보여주시면 되죠. 이제 세 번째가 계속 취업 준비 중인 취준기간이 길어진 케이스를 이야기하죠. 일단 취준기간이 길어져도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낸 것 같고 뭐 누구는 인턴도 했고 누구는 다른 직장도 다녔고 나는 한 게 뭔가 어쩌면 더 자존감이 무너진 게 취준기간이 길어진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취업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저는 절대 취준기간 길게 잡지 말라고 얘기해요. 6개월 이내로 먼저 얘기합니다. 그 기간 이내로 끝낸다는 각오로 해라. 사람이 원래 절박하면 초인적인 능력들이 나오거든요. 설령 6개월 내로 성공을 못하더라도 내가 몰아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해요. 기간을 1년 이상 잡으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지만 6개월 잡으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개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어렵죠. 근데 의도하지 않게도 기간이
1년 넘어가고 2년. 나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는 뭐 준비하고 뭐 2달 만에 입사했다는데, 아이 그런 거 믿지 마. 통계를 믿어요. 통계는 1년 넘어갔어. 그것도 몇 년 전에 1년 넘어갔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취준기간이 1년 넘어갔다, 크게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그거면 돼. 근데 그걸 왜 물어보냐? 그냥 물어본 거지. 왜냐면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졸업한 시기가 있고 여러분이 지원을 했잖아요. 중간에 어디 직장 생활을 했다면 공백기가 납득이 되지. 근데 졸업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서류상 아무것도 없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사실 이게 핵심이죠. 딱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둘러대지 말란 얘기예요. 자,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이 공백이 있다 없다, 이게 뭐니래, 뭐 공백은 있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관심도 없어. 이 사람들은 업무상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뿐이에요. 납득이 안 돼서 그랬던 것뿐이야. 근데 어떻게든 둘러대야지, 이 마음부터 버리라는 얘기죠. 절대 변명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일단 변명하지 말란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란 얘기예요. 어떻게든 둘러대지 마. 마음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티가 나요.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변명하고 이러면은 일단 변명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리고 티도 나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솔직하자입니다. 같은 얘기 아니냐? 아니, 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솔직하자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솔직하자가 아니라 솔직하게 보이자라고 합시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하게 얘기하려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아서 평가하세요. 편하잖아요. 내가 귀찮지도 않고. 아니요. 평가하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면접 답변을 준비하세요. 납득한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왠지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지. 저는 도전적인 인재입니다. 납득 안 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토대장정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 납득 가요? 왜 갔는데? 저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대장정을 갖고, 이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제가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때의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납득이 가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이해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이해를 하죠. 왜냐면 저는 딱 중간에 있으니까. 지원자의 마음과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둘 다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좀 쉬운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평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럴 시도도 안 하고 그냥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여러분만 아니면 됩니다. 제3자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을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게 학원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믿으란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크로스 체크해서 그 가운데 공통분모가 객관적인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또는 면접 준비할 때 활용하시면 여러분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범죄자다, 전과가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 시험을 준비했던, 다른 직장을 다녔던, 취업을 준비했던,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난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뿐이야. 그러면 실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지 말고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저를 믿지 말고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노력을 믿는다면 경력 단절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커스 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